과민성 대장염, 우리가 일명 이거를 크론병, 가령 이제 돼지 편충이라는 거가 있는데 사람 편충하고 아주 비슷한데 사촌간이죠. 이 돼지 편충은 사람이 들어오면은 6주 정도 이렇게만 있다가 제발로 그냥 나가버려요. 사람한테 병도 별로 안 일으키고. 그런데 요놈이 있는 동안에 면역 반응을 아주 강렬하게 일으키는 거예요. TH2라는 면역 반응을 많이 일으키고 자기는 별로 해를 안 입히고 그냥 나가버리니까 요거를 이제 이용한 거예요. 그런 병에다가 돼지 편충을 감염을 일부러 이제 시키는 거예요. 돼지 편충 가령 한 1000마리, 이거 이제 알인데 이 알을 1000개를 갖다 넣어가지고 그걸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먹게 합니다. 그러면 몸에 들어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300마리가 이제 돼지 편충이 막 우글우글 하면서 뱃속에 있겠죠. 해는 별로 안 일으키고 6주 되면 자연적으로 나가버리고. 그러는데 면역 반응은 TH2를 일으키니까 과민성 대장염 때는 TH1이 이게 위주거든요. 그러니까 TH1을 TH2로 중화를 시켜가지고 면역 반응이 밸런스를 유지하게 만들어주면서 과민성 대장염 증상이 확 좋아져 버리는 거예요. 아, 이거는 한번 사람에다가 트라이 해도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이것도 미국, 영국 이런 데서 처음 시작했어요. 태국에는 이미 돼지 편충 알을 한 1000개씩 이렇게 요만한 바이얼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꼴깍 이렇게 삼키게 만들었어요. 우리 돈으로 하면 한 돈 10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과민성 대장염 환자 많거든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기생충을 일부러 먹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민감한 문제라서 이 부분도 좀 전향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활성화했으면 천식 환자도 특이한 면역 반응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중화시켜주는 기생충으로 이 아메리카 구충을 일부러 감염을 시키면 약간의 빈혈이 생기기는 하지만 천식이 아주 더 좋아지는 거예요. 면역 기능이 중화되면서. 그래서 이 요법도 몇 개국에서는 실제 환자한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걸 실제로 환자에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검토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우리 국내 학자들 몇 명이 이제 모여서 반농담처럼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동해 열두조충 제가 10m짜리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증상이 거의 없어요. 10m짜리 기생충이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먹은데 우리는 우리 입으로 먹거든요. 그러면 뱃속에 들어가서 있을 때 이 기생충이 이제 그걸 뺏어 먹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저절로 다이어트가 되는 거예요. 먹는 건 먹지만 흡수는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세계적으로 이렇게 실제로 임상이 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인 어떤 눈으로 보면요.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차이가 없다. 변한 게 없다. 다만 우리나라가 좀 특이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50년 전에 전 국민 감염률이 뭐 한 60%, 70%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3, 4%로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요즘에는 가령 1년에 2번씩 구충제를 드십시오 하는 이런 말씀이라든가 이런 거는 더 이상 권하지 않아도 될 정도가 되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1인당 국민소득이라든가 또 국민들의 보건위생 상황이라든가 보건교육의 강도라든가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어요. 과거에 그 재래식 화장실을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요즘은 뭐 거의 100% 수세식으로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변 처리가 너무너무 위생적으로 되고 있고 그 분변이 정화 시설을 거쳐 가지고 정화가 된 다음에 밖으로 나가죠. 그래서 기생충의 이 연결 고리가 중간에 이렇게 끊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건강관리협회가 과거에 한국기생충박멸협회였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1년에 2번 그 구충제를 갖다가 집단 투약을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초중고 학생 전원에 대해서 최소한도 25년, 30년 동안 과거에 계속해서 했기 때문에 모두 다 플러스 돼서 이 감염률이 이렇게 떨어졌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은 아직도 기생충이 굉장히 만연해 있거든요. 여러 나라에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결국은 그동안에 겪어왔던 노하우를 개발도상국에 있는 나라의 기생충 관리를 도와주는 쪽으로 국제협력 사업을 활성화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쪽으로 저는 이제 그 생각을 이제 굳히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건강관리협회 국제협력 팀이 있거든요. 라오스라든가 캄보디아라든가 미얀마라든가 또 수단,
탄자니아라든가 또 인도네시아, 몽골 이런 나라를 이제 쭉 다니면서 기생충 문제, 또 학교 보건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도와드리고 우리가 또 관리에 동참하고 그러고 있는 중이죠. 많은 기생충들이 이제 사라져가는 그런 좀 어떤 면에서 기생충으로서는 위기이잖아요. 보존해 놓자. 숙주들도 좀 보존해 놓고 기생충과 관련된 문헌이라든가 뭐 표본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좀 모아가지고 잘 보존을 해두지 않으면 이게 있었다는 사실조차도 모를 수 있죠. 우리 한두 세대 후로 들어가면 잘못하면 이런 기생충이 우리나라에도 있었다는 것을 이제 전시해 놓음으로써 자라나는 새싹들이 우리의 역사를 볼 때 선조들이 저런 기생충에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방묘를 잘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현재 살고 있구나 이런 걸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야 되겠다. 이런 것이 이제 박물관 만든 거의 기본적인 취지고, 저는 기생충을 이쁘다고 그래요. 기생충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그 현미경으로 흡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굉장히 이렇게 밸런스가 잡혀 있고 아주 아름다워요. 끝이 뾰족하기도 하고 여기 또 이렇게 볼록하기도 하고 아주 모양이 굉장히 조물주한테 이렇게 감탄할 정도로 몇 시간을 하루 종일 봐도 뭐 지겹거나 그렇지 않고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그냥 기생충 연구를 이제 할 수 있게 되고, 그런 점은 뭐 저로서는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도 되고, 하여간 행복하게 살았다 이렇게 생각도 되고 그런 거지.